쭉. 안녕하세요. 세금 읽어주는 여자 자담세무회계 송애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복장을 하고 현장에 나왔는데요. 이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종합부동산세 그 사례와 관련돼서 이 현장도 연관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그 상황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는 파주읍의 백성리라는 곳인데요. 여기 이제 이렇게 펜스로 쳐져 있는 요 땅이 저의 그 법인 명의의 땅입니다. 지목은 잡종지고요. 그 잡종지 위에 저기 보이시는 보라색 건물 보이시죠? 이 보라색 건물은 이제 건축물 대장상이라든가 등기부등본상에 그 용도가 창고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경랑 판넬조의 창고. 그런데 제가 그 법인 명의로 취득하는 이 물건을 이제 제가 경매로 낙찰을 받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 지번상의 건축물 대장이 이제 2건이 등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그 파주시청 쪽으로 문의를 해가지고 그 중에 사실과 불부합되는 그 대장을 하나 정리를 했고요. 현재는 요 창고에 대한 대장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요 주택도 아니고 더군다나 작잖아요. 땅도 원래는 여기 한 이제 이 대지 지분이 한 5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도 1억도 안 됩니다. 한 5천 정도 되는데요. 이게 왜 법인명인데 왜 종합부동산세가 나왔을까요? 궁금하시죠? 여기가 저희가 경매로 취득할 그 시점까지 요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파주시청에서 세정과에서 이제 현황 조사를 해가지고 대장상이라든가 등기부등본상에는 이제 주 용도가 창고로 되어 있지만 이제 실사용은 주거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주택으로 보아서 재산세를 이제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로 매년 과세 기준 6월 1일 현재 기준으로 해가지고 매년 그렇게 부과하고, 또한 요 주택이기 때문에 개별 주택에 대한 그 공시 가격이 매년 책정이 돼서 공표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가뜩이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올해도 요건에 대해서 저희 앞으로 이제 그 법인명의 앞이죠. 법인명의 앞으로 종합부동산세가 한 15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법인의 대표시죠. 이제 그 대표이사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셔가지고 최근에 그 상황을 좀 정리했던 그 얘기가 있어가지고 오늘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인가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파주시청 세정과로 문의를 했어요. 이제 여기는 등기부 등본상에도 이제 창고로 나와 있고 건축물 대장상에도 이제 건물의 용도가 창고로 기재가 되어 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냐? 가뜩이나 법인인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주택분에 대해서는 공제액이죠. 이제 공제해주는 그 금액이 6억 원, 이제 1세대 1주택인 경우 현재 지금 11억까지 지금 상향 조정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과표에다가 이제 구간별로 해가지고 누진율로 이제 세율을 부과하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공제액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표가 이제 한 5천만 원 정도만 된다 그러더라도요.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3% 정도 이제부터 출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부터 3%예요. 3% 맞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최고 세율은 6%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150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과표가 이제 주택에 대한 그 공시가격이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 불상사가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합부동산세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재산세가 요 물건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11월 달에 종부세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종부세는 재산세의 일종이기 때문에 매년 부과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파주시청 세정과로 문의를 했습니다. 이제 현황도 그렇고 현황도 현재 주거로 사용을 하고 있지 않고 창고로 쓰고 있고 공부상의 그 등재 사항도 창고이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요 사항에 대해서 좀 정정을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려가지고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었나요? 금요일 맞죠? 예, 금요일 이제 제가 오전에 그 파주시청 세정과 이제 그쪽으로 이제 그 팀장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그 팀장님께서 이제 빨리 처리를 해주시겠다라고 하면서 다음 주 정도에 처리를 해준다시길래 제가 좀 빨리 해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1월 말이나 12월 한 15일까지는 이제 요 종부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요 사항에 대해서 어차피 그 세무서에서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청에서가 관할 시청에서가 요걸 빨리 처리를 해줘야 그 자료가 세무서로 이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사항을 말씀드리고 좀 빨리 좀 부탁을 드렸더니 그날 바로 세정과에서 바로 나오셨습니다. 바로 나오셔가지고 여기 오셔가지고 이제 현황 조사를 하시고 현황이 이제 창고로 쓰는 게 맞다 그러면은 그거를 정정을 해주시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주말에밖에 나오질 못해가지고 그날은 저희가 현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대문에 비밀번호랑 그 다음에 저 창고에 저 출입문이죠. 출입문에 그 비밀번호를 그 담당자 공무원분이 이제 오신 분에게 유선상으로 알려드리고 그분들은 이제 와서 사진도 찍고 그래가지고 그날 돌아가셔가지고는 오후 늦게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그 파주 세무서로 공문을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이제 내일 모레입니다. 이제 요 사이에 보내드릴 테니까 그때쯤에서 전화를 해서 한번 확인을 하시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일단하게 됐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저희가 경험을 했던 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은 종합부동산세는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징벌적 과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율도 굉장히 이제 높은 세율이 고율의 세율이 부과가 되고요. 과표가 물건 평가액에 대해서 이렇게 부과가 되다 보니까 세금이 굉장히 많은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굉장히 이슈가 많을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인구 중에 약 100만 명, 그러니까 한 2%죠. 이제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라 그러면은 100만이라 그러면 이제 한 2% 정도가 되나요? 2% 맞죠? 2% 정도에 해당 10분 중에 이제 두 분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시는데 요 종부세는 이제 원래 좀 나왔다 그래서 내년에 이 금액을 유지하는 게 아니고요. 주택이라든가 땅에 대한 토지에 대한 그 공시지가는 매년 이제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합부동산세는 가면 갈수록 가중이 되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합부동산세가 옛날에는 이제 재산이 많고 돈이 많은 분들이 내는 그런 약간 부유세의 개념이었는데 요즘은 좀 보편세의 개념으로 많이 와닿는다는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 같은 상황이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현업에서는 세무사 일을 하고 있지만 저도 이런 일을 겪어보니까 저와 같은 상황이 여러분에게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여러분 과거에 주택으로 사용을 했지만 그 주택이 이제 현재는 그 과세 기준일이죠. 매년 6월 1일 현재 그 시점에서 봤을 때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 만약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멸실 예정이라든가 굉장히 노후가 돼가지고 폐가 직전 이제 폐가인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라든가 실질은 주택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 뭐 이제 창고라든가 임시 뭐 이 사무실로 사용을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사항을 관할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셔가지고 그 소명 결과에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여부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와 같은 상황이 혹시 여러분에게 초래가 된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 적극적으로 해명하셔가지고 이제 납부하지 않으셔도 될 그런 종합부동산세를 이제 너무 그렇게 억울하게 납부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노파에 오늘 이 시간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또한 여러분 그 종합부동산세는요, 종합부동산세 배제 신청을 하는 그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9월 15일까지 배제 신청을 하는데요. 비록 이제 9월 달에 이제 그 기간을 놓쳤다 그러더라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11월 달에도 여러분 가능하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제 갖고 계신 그 물건 중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가 됐다. 종합부동산세는 지자체에서 재산세로 주택분에 대한 이제 주택이라든가 토지, 그다음에 별도 합산 과세 대상 중에 이제 공장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공장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굉장히 높아요. 그 과세 표준이 높아요. 80억 그렇게 되는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인이 소유한다 그러면 공제액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단 1억이 넘어도 종합부동산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갖고 계신 물건 중에 지자체의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세무서에 이제 주택임대사업자가 등록이 되어 있다거나 혹은 이제 주택신축 판매업자 같은 경우에는 주택 신축을 하고 나서 사용 승인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5년간은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분양이 되지 않고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실인 상태로 뭐 임대를 5년간 주다가 솔직히 그게 주택 신축 판매업에 속한다라고 좀 약간 얘기하기는 주장이 좀 그런데 불가피하게 그렇게 갖고 가는 경우 이런 경우라든가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뭐 종업원이 이제 무상 사용하는 주택이라든가 등등이 있어요. 노인복지주택 이렇게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혹여 이런 사항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9월 15일까지 기간을 놓쳤다 그래서 여러분 좀 섣불리 이제 좀 약간 좀 뭐라 그러니까 좀 회피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12, 1월 중에도 그 배제 신청이 가능하니까 요 사항까지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서 모쪼록 우리나라 인구 10분 중에 2분이 내시는 이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돼서 너무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여러분 이 시간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모쪼록 이 상황이 저희가 갖고 있는 이렇게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이 상황이 여러분에게도 접목되기를 바라며 이만 총총히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부러지. 아이고 조심해라. 포스. 모습 봐. 포스. 포스. 아이고. 오래 보시면 오늘 고기도 안 먹고. 뿌쭈. 뿌쭈 안녕해. 안녕하시게. 사단 세우에게 많이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게. 뭐하냐? 돼지야.